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얘기는 안 했지만 댓글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나게 쉽게 얘기를 해 드린다고 댓글로 적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번 주에 신님 강연에서 그 메타버스와 그리고 그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에 대해서 쉽게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유를 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거 스님께서 강연에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알면 돼요. 가계부채 이자 낸다. 어떤 기간이 있다. 안 그러면 차압 들어온다. 국가부채 일자가 없다. 거의 무기한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어떻게 되냐? 가계부채는 한 가정과 이렇게 친척과 관련된 걸로 비유할 거예요. 가계부채는 뭐냐? 한 가정의 자식들이 진 빚이다. 누구한테? 불량 학교 학생들에게 진 빚입니다. 그게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은행, 제1금융, 제2금융 뭐 이런 거 제3금융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국가 부채는 뭐냐? 정부가 한국은행 쪽 이 금융권하고 이게 같은 거 이게 다른 거라 그랬어요. 국가 이게 한 통속이 아니라 이쪽에서 그 사적 집단이라 그랬나? 다른 정부와 다른 겁니다. 한국은행하고 그래서 미국 그 어디야 금융 금융위원장인가? 하여튼 미국 그 중앙은행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 한다 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국가부채 뭐냐? 한 집안의 부모가 가장이 처가댁에 돈을 빌리는 거다. 이게 국가부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나쁜 예가 되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나쁜 예가 뭐냐? 자식들이 어떻게 막 돈을 학교에서 막 빌려 쓰는데 액수들이 많아진 거예요. 불량청소년에게 뭐 이렇게 야 대체 뭐 하는데 뭐 게임 아이템이든지 뭘 사는데 해갖고 이게 돈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왜 부모님한테 뭐 받아서 용돈 받아서 아니면 뭐 산다고 거짓말해서 불러내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야 너 돈 안 내놓냐 왜 옥상으로 따라와라 맞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억압을 당하고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얘들 점점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아버님께 뭐 더 용돈을 막 달리고 막 떼쓰고 막 난리치는 건데 아니 이 녀석이 왜 자꾸 학생이 뭔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많이 필요하고 저번에 가져가지 않았냐고 막 이런 상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못 빌린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얘네들 공포에 질린단 말이에요. 그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겠죠.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부채, 학생, 자식들의 부채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못한 거죠. 근데 알아요. 지금 정부는 압니다. 아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건지 못 해주는 건지는 언급은 안 하겠어요. 근데 안 해주거나 못 해줘 똑같은 거 얘는 못 받으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살하든지 아니면은 가출한다는 거죠. 걔네들 무서우면 막 집을 떠나서 어디로 막 학교도 안 가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서민도 가정이 파탄이 나면서 나 몰라 그래갖고 아예 행방불명 전화기 다 걸어고 산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망조가 걸리는 거죠. 망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예가 뭐냐? 나쁜 예야. 그거는 마저 끝내야겠네. 알더라도 얘가 큰 빚이다.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른들로서 감당하기 힘든 빚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돈 빚이면 얘네들이 막 수천만 원 이렇게 하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여보 처가댁이 좀 잘 살고 있으니까 그쪽에 지금 애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이 고통을 겪는데 조금 돈을 빌리는 게 어떻겠어요 해갖고 빌림 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이 좋게 해서 빌리면 되는데 이 남편이 아니면 이 부모가 그 장인 장모에게 미움을 사서 그리고 여러 번 해서 돈을 막 안 갚는다든지 그러면 못 빌린다. 이런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무능한 겁니다. 이 정부가 무능하면 또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도 못하는 거. 이게 나쁜 예입니다. 근데 좋은 예는 뭐냐? 얘들이 보니까 알았어요. 아니까 자식 얘들 고통받는가.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갖고 처가댁에서 좀 돈을 빌리니까 그 이서방이 아이고 저 요새 조금 힘든가 보네. 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요새 잠깐 힘든데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래갖고 그렇게 또 돈을 줘서 애들한테 그리고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 거죠. 자네 뭐 했지만 그 자식 교육도 뭐 똑바로 시키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막 핀잔을 듣고 꾸지람을 많이 듣겠죠. 돈을 좀 빌려주면서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럼 다시는 너희들 해주면 다시는 이러지 마라.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계부채가 딱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갓집에서 돈을 뭐 한 1억을 빌렸다. 근데 딸하고도 잘 지내고 남편이 그러니까 사위가 그리고 이쪽 그 처가댁에도 아주 잘 이렇게 지내면서 아주 온화하게 그 건실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나중에 그걸 또 이렇게 천천히 갚아 나간다지 이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천천히 갈게. 우리 아직 뭐 그거 돈 없다고 뭐 큰 문제 일어나는 거 없네. 이러면서 무기한 부의자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계부채는 자식의 정부는 이거는 신인 강연다. 임금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게 이제 부모 자식이에요. 국민이 왕을 욕하지 자식이 부모를 욕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 대신 임금은 나라 국민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야 될 의무고 그렇게 못하면은 임금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이나 나라는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게 뭐냐면은 계속 좋은 예로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예로 빌렸는데 뭐 1억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뭐 천천히 갚으면서 제가 사업이 뭐 가게가 더 크게 되어서 지금 조금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장인어른 그래서 하면은 그래 자식들 뭐 저번에 잘 뭐 상세 잘하고 뭐 대학교 가고 뭐 취직하고 했으니 그렇다면은 그거 들어보니 자네 믿고 더 해주겠네.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뢰도가 그 가정이 사위가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그 경제적인 파이 또 더 커지는 거예요. 파이 뭐라 할까? 그 재정을 돌리는 믿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거 전혀 문제가 없구나. 저기에서는 저만한테 돈을 돌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 그런 외부적인 시선도 나중에는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 나온 게 뭐냐면은 이웃들이나 아니면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 집안은 저렇게 돈을 막 빌린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화기애애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겠어요? 그 집안과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 집안에 전에 뭐 있던 빚이나 이런 거에 대해 빚이 더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빚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못 받을까봐 걱정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외부 신님께서 예전에도 강연한 대목이 있는데 그럼 뭐 인플레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뭐 달러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뭐 달러들이 외화가 뭐 반출됐냐 그게 아니라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나중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부터 더 무엇을 뭐 이자라든지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약간 살짝 중구난방 됐지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새겨들을 게 뭐냐? 부모는 자식이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해줘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만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아예 더 빚을 더 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망조가 된 거고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스님께서 총대를 매지 않고 제가 거기에 제 언급한 건 없지만 타이틀에 총대를 매지도 않고 그리고 대안도 없이 대통령만 나오겠다. 제가 뭐 경제를 살 방안이 없어. 경제를 살 방안이 없어. 국민들은 근데 그걸 못 알아봐요. 그냥 좀 답답하긴 한 거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뭐 이거 막 중구난방 아이 뭔 소리야.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냥 알면 돼요. 국가부채 이자 없다. 안 갚아도 전혀 문제 없다. 가계부채는 서민들이 고통이다. 자식의 고통이다. 그건 국가가 해줘야 할 임금 정부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그 위치가 그거를 책임지고 총대 메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위치인데 안 하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좀 중구난방은 됐지만 다음번에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대해서 예전에 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명화와 관련된 거 막 과학적인 것도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접목해서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 비유가 막 이렇게 막 복잡했지만 잘 이렇게 적어가면서 해보세요. 다 그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